자, 이제 다음으로 김태훈 정책이사님께서 이제 저희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대선정책 기획안에 대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요구와 대한의사협회의 제20대 대선정책 제안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잠깐만요. 의협의 대선정책기획안은 혹시 다들 받아보셨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약간 좀 그 변동이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의사협회의 대선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대선정책안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돼서 처음에 약간의 용어상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정책집이 저희 의사회 쪽에도 검토를 요한다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 쪽 정책위원회에서 의사협회의 정책기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정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세부 사항까지는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입장 정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대한응급의사회의 정책위원회 입장 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정책 제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지금 코비드19에 대한 상황으로 인해서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붕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 앞으로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제1, 지역 의료 활성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역 의료 체계,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의료의 질 편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전달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 역시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이고요. 지역별, 기능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어느 부분이 취약적이고 어느 지역은 또 어떤 부분이 취약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지역 응급의료 체계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2번, 필수 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인데요. 필수 의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의사 업종에 있는 분들은 그 구체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응급의학 의사회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요구를 할 건데요.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응급의료 법률에 대한 그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 기관과 책임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특히 이송과 응급처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실질 전문가와 응급의학 의사들과 함께 현장에 관련된 의견을 다 취합해서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3. 공익의료, 국가책임제인데요. 국립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의료에 관련된 공익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은 특히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특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응급의료 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끔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책, 그 다음에 지원 이 부분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의료 분쟁 걱정 없는 나라 이 부분은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필수의료과 특히 필수의료과는 의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으며 의료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또 그 의사들조차도 민형사상 소송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급진료는 필수의료 분야로 정상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과실치사, 과실치상과 같은 그 죄를 적용하는 것을 일부 배제하고 불강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제 보상 또한 의사협회와 의사회 같이 공동 책임으로 의료기관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정책위원회에서 대선제안에 대한 요약본이고요. 저희 응급의학 의사에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1. 응급의학 전문의 진료하는 응급의료 체계.
실질적으로 응급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봐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의학 전문의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적극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기관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약 100여 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닌 탁과 전문의가 응급의학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심히 표하고 있고, 또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도 탁과 전문의, 전공이 3년차 이상의 응급의학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이 3년차는 5년차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서 전문의와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전문의와 전공의가 함께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종별 응급의료 체계 환자 분산 대책 마련인데요. 합리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통해 응급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급병원 응급센터들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역센터에서 충분한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선택은 환자에 의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선택 진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 병원으로 어떤 환자든지 가고 싶어하고, 의료의 질을 아무래도 대학병원급이 좋으니까 본인들은 질이 좋은 의료를 받고 싶어서 권역센터로 또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저희가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일반 로컬처럼 응급 클리닉을 마련해서 경증 환자인 경우는 이쪽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이런 기관에서 환자를 봤을 때 경증이다 생각했다가도 중증인 환자인 경우는 바로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의료체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인데요. 이거는 환자 분산 대책과 비슷한 경우고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장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권역센터나 이런 데로 갔었을 때 자기는 여기에서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료진은 경증 환자니 다른 곳에서 우선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결국은 의료진 폭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의료진은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제안합니다. 방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응급의료 기관 이송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최종 치료 모델을 연구 개발을 해야 되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한국형 트리아지와 한국형 전처치 트리아지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 현장에 안전 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 요원 확보를 법제화하며 응급실 폭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병원 간 이송체제 개선,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및 분쟁 해결 책임보험 도입 등과 같은 사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세부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대한응급의사회 정책위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응급의학회의 전문의들 회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20대 대선 정책 제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우리 대선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요, 응급실이 기능하려면 응급실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이 꽉 차 있으면 응급실의 기능을 상실해요. 빅5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에 환자가 누워있기 시작하면 이미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요. 결국은 응급실의 제일 최우선 과제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워지지 않는 거죠.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응급실이 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병원이 상급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경증 환자라고 딴 데 보내는 방법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정말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뭐 내과에 가면서 내과 전문의를 만날 기대를 하고 가시죠. 외과 가면 외과 전문의를 만날 기대를 하고 가시죠. 외과 가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를 만나러 외과를 가야지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피부과 가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제로 많이 없어요. 전국에 70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응급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응급의학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도 응급의료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요. 법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의료 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제 3년차 말씀드렸죠.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가름할 수 있다. 세상에 스스로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깎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전공의도 할 수 있으면 전공의 시키지 뭐하러 전문의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30년 전에 전문의가 너무 없었을 때, 제가 면허번호가 353번입니다. 전국에 300명밖에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러나 이 법들이 왜 바뀌지 않느냐? 이제 이익단체들이 더 저렴한 전공의와 다른 일반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통해서 응급실을 그냥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떤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정말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 증명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만 코멘트 드리고 이따 또 질문 나오면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